교과서 속 내신 완성 문제. 자, 1번의 신호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호와 정보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신호와 정보의 물리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호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에서 보내는 물리량이거든요. 어떤 물리량이 그 자연들이 보내는 시그널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변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예를 들면 첫 번째, 전기 신호가 있고, 전기 신호는 전압과 전류로 표현이죠. 두 번째는 광신호. 빛의 색이라든가 아니면 색으로 표현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리 신호. 공기의 압력 변화. 소리 자체가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그 매질을 이용해서 전달이 되는 파동이죠. 그래서 공기의 압력 변화. 이러한 신호들은 정보를 실현하려는 물리적 수단이 돼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의 나뭇잎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소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시간이 지났다, 가을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호라고 얘기하고, 그때 받은 우리가 알게 되는 사항들, 그것들을 정보라고 얘기하죠. 그럼 신호에 담겨 있는 의미 있는 구별. 의미를 굳이 얘기하자면 빛이 있다 없다, 즉 빛이 켜졌다 또는 꺼졌다, 두 가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고, 전압도 전류가 흘러서 전압이 있다 없다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두 가지의 어떤 현상이 서로 다른 게 확실해질 때, 그러면 서로 다른 정보로 구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졌을 때 우리는 이거를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때 그 의미로 나뭇잎의 색깔이 빨갛게 변했다, 가을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정보의 단위는 비트를 씁니다. 그럼 신호와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정리가 좀 된 상태고요. 1번에 신호와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 자연에서 변화가 생길 때, 즉 의미 있는 변화인 거죠. 우리가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때 그때 시그널을 보낸다, 신호가 발생한다. 기억 맞고요.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랑 매칭시켜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센서를 이용하고 자연의 신호를 측정한다. 센서는 자연의 신호를 감지하는 기구인 거죠. 전기 신호를 만드는 그런 기구들을 우리는 센서라고 얘기를 하죠. 디귿다 맞는 설명이죠.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2번에 신호와 정보를 구분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신호는 밑줄로 그리고 정보는 사각형으로 표시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진파가 신호고 진원의 위치가 정보. 맞죠? 지진파를 분석하면 진원,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 수 있고요. 태양빛을 측정하면 태양의 온도가 6000도씨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체온을 측정하면 36.5도에서 얼만큼 벗어났는지 몸의 이상을 알 수 있고, 미어캣은 위험을 인지하면 위험이 시그널이고 소리가 정보이다. 뭔가 이상하죠?
소리가 정보가 아니라 소리가 시그널이 돼야 되겠죠. 소리가 신호고 그리고 위험이 그때 얻는 정보인데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듣고 청각으로 우리는 시그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미어캣은. 그래서 4번이 거꾸로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돌고래는 초음파를 내어 반사되는 메아리로 먹이 위치를 찾는다. 초음파가 신호가 되겠고 먹이의 위치가 정보가 되겠죠. 3번에 그림 가와 나는 자연의 신호를 특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나침반이고 나는 풍향계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나타낸다 그러면 지금 서쪽에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서풍이 부는 거고 바람이 부는 그 풍속은 바람의 색이죠. 풍속에 따라서 지금 현재 풍향계가 아래쪽으로 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똑바로 직선으로 될 수도 있죠. 풍속이 셀수록 직선으로 되겠죠. 가와 나에서 측정하는 신호와 이로부터 얻는 정보. 가는 나침반의 원리는 지구가 자석이라는 거죠. 지구의 북극이 S극을 띠고 있어서 N극이 우리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에 의해서 우리는 북쪽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는 3번 내용이 가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풍향계를 이용해서 풍속을 측정해서 풍속계의 날씨,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보통 고기압이잖아요.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 저기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날씨도 알 수 있다. 3번과 5번 두 가지 고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디지털 방식의 장치가 아닌 것은 간단하게 그냥 고르고 넘어갈게요. 정답은 2번 아날로그. 그 다음에 5번에 그림은 봉수대에서 연기를 피워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을 디지털 신호에 디지털 신호는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자연 현상을 0과 1 두 가지 숫자로만 정보를 처리해서 빨리빨리 그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 정보이죠. 그러면 0과 1로 쓰는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적군과 교전 중, 적군에게 패배, 적군 없음, 적군 출현. 그래서 각각 0과 1로 표현을 봉수대에 연기가 있고 없음으로 나타냈는데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장점은 정보를 손실 없이 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송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0과 1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 나왔지만 온, 오프 정확하죠. 미세한 변화. 하지만 온, 오프에 뭐 온이 약하다 또는 온이 세다 이런 것들은 미세한 변화는 체크가 안 되죠.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 두 가지. 켜졌다, 꺼졌다 두 가지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설명.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6번은 그림은 센서에서 자연의 신호가 변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센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연의 신호의 종류에 지금 보면 온도, 습도, 빛, 운동, 입력, 압력, 소리, 기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센서가 느끼고 이 자연의 물리량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요. 이때 받은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가 되겠죠. 아날로그적 전기 신호를 반도체 회로에서 읽히게 되면 반도체에선 디지털로 바꿔요. 그래서 니은은 디지털 정보가 되겠고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하거나 그리고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장하고 분석하고 전송할 때는 0과 1 두 가지 숫자로만 돼 있으니까 상당히 간단하고 좋겠죠. 근데 아날로그는 여기서부터 9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테일 있고 우리가 아름답게 쓸 수는 있으나 디지털보다는 전송이라든가 아니면 분석, 저장할 때 조금 복잡하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기억 신호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센서가 있다.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신호를 예를 들어서 온도, 습도, 압력, 운동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 그러면 이건 피부가 느끼는 거죠. 차갑고 뜨겁고 또는 압력 누르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 이건 피부 감각일 거고 빛이라 그러면 이건 시각이 느끼는 거겠죠. 그죠? 광센서. 그 다음에 소리, 이건 음파로 느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센서는 여러 가지로 작동을 할 수 있어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니은은
아날로그 전기 신호이다. 니은이 아날로그는 아니죠. 이쪽이 아날로그고 니은은 디지털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 디귿은 니은 신호는 정보의 저장과 전송이 편리하죠. 디지털이니까.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6번에 나온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자연의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센서라는 기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센서는 우리 몸의 감각기관 오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각, 청각, 후각, 그 다음에 미각, 촉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센서가 이러한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전압을 변화시킵니다. 전압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자기 유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현상으로 전압이 변화되고, 전압이 변화되면 그것이 결국은 전기 신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변화를 감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 신호가 디지털화 돼서 0과 1로 변하면 디지털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서 0과 1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잠깐 써보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샘플링, 그 다음에 양자화, 부호화,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디지털화 됐었을 때 그 과정인데요. 샘플링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온 그 변화를, 아날로그 파동의 그 변화를 우리가 마디로 끊어서 이 마디를 분석하는 거예요. 마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마디는 보통 같은 시간 간격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시간 간격에 있는 마디를 분석한다 라는 게 첫 번째 샘플링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샘플링 된 애들을 양자화 시켜서, 한마디로 뭐 0, 1, 2, 3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0.35, 뭐 0.78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을 반올림해서 1로 바꾸거나 0으로 바꿔서 중간에, 수직선의 중간에 있는 숫자들을 없애는 거예요. 분수나 소수를 없애는. 그래서 양자화는 정수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때 값이 불연속적으로 변하죠. 불연속적으로 변하면서 그때 중간 마디에 있던 값들이 약간 손실될 수는 있어요. 약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정보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호화시켜서 이 불연속적인 값을 0과 1로만 만들어서 마지막 디지털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자, 6번은 추가 설명까지 이렇게 끝났고요. 7번에 다음은 병원에서 태아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태아를 관찰을 할 때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초음파로 관찰을 한다 그러는데, 그 배에다 갖다 대는 그 카메라가 초음파 기계 탐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초음파의 그 과정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위에다 한번 써서 선생님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 초음파라고 하면은, 초음파는 음파의 초자가 오버된 음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듣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듣는 소리보다 좀 더 높은 진동수를 가지는 소리예요. 진동수의 그 기준은 2만 헤르츠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의 음파예요. 자, 우리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은 경계면에서, 즉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밀도가 달라지는 그 경계면에서 속도를 유지하려고 파장이 변한다거나 아니면 속도 자체가 변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경계면에서 반사되거나 뭐 굴절되거나 변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초음파로 우리가 감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초음파 탐촉자는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초음파를 감지하게 되고요. 송신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가 감지된 내용을 우리는 수신하게 되는 거죠. 밀도나 성질에 따라서 초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감지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거리를 측정해서 그 변하는 그 경계면의 거리를 측정을 하면, 거리는 초음파의 속도에
시간을 곱해주는 거죠. 근데 초음파를 쏴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거리를 2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시간이 2배 되기 때문에 왕복 시간을 2로 나누어 주어서 계산을 해주면 2배 되는 걸 반으로 요 하나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튕겨서 나온 이 모든 점들을 이으면 태아의 이제 피부가 되는 거죠. 태아의 경계면, 태아와 양수의 경계면에서 점들이 발생하고 그 점들을 이으면 태아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초음파는 태아의 형태를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고요. X선도 우리가 뼈 사진을 찍잖아요. 비슷한 방법으로 찍는 건 맞는데 X선은 전자기파, 즉 빛이에요. 그리고 초음파랑은 달리 초음파는 아이한테 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방사능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X선은 방사능이 나오고요. 자, 초음파는 음파, 소리의 일종이고 X선은 빛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 방사능도 그렇고. 그러면 7번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태아의 발달 상태를 확인한다. 태아 발달 상태라는 거는 뭐 팔이 생겼네 또는 몸이 좀 커졌네 이런 발달 상태를 뱃속에 있었을 때 실제로 볼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한다는 거죠. 자, 기억에는 광 센서가 있다. 초음파는 음파니까 소리 센서로 관찰한다고 했죠. 기억은 틀리고, 기억은 컴퓨터로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초음파 기계의 탐촉자는 컴퓨터로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얻은 정보이다. 태아의 발달 상태는 수신받은 초음파 감지돼서 얻은 정보가 되겠죠. 디귿은 맞는 설명. 정답은 4번입니다. 8번은 사람의 감각과 그에 대응되는 센서. 자, 여기서는 후각, 시각, 촉각이 나왔는데 각각 바코드 스캐너랑 어떤 감각을 이용하고 있는지. 바코드 스캐너는 카메라로 찍죠. 우리 카카오페이 같은 거 시각이고, 디지털 카메라도 역시 그럼 시각이겠죠. 그쵸? 그 다음 음주 측정기, 냄새로 확인하는 거니까 후각일 거고요. 그다음 어군 탐지기라는 건 이제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 아니면 뭐 고등어 떼라든가 어떤 물고기의 떼를 우리가 대량으로 낚시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어군 탐지기를 쓰는데, 어군 탐지기는 청각을 이용해요. 청각을 이용한다는 건 뭐냐? 어군 탐지기가 초음파를 사용하거든요. 초음파는 아까 소리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청각을 사용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를 띄워놓고 밑에 물고기가 막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초음파를 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리용 온도계. 온도계는 뜨겁고 차가운 거를 알아내는 거니까 촉각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러스 펜. 스타일러스 펜은 이렇게 꾹꾹 눌러서 누를 때마다 이제 마우스처럼 작용하는 그런 펜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점, 누르는 감각을 이용하는 촉각의 일종인 앞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온점, 앞점인데 온점, 앞점 모두 감각점, 피부에 분포된 감각점으로 촉각의 일종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9번에 그림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물체의 사진을 찍고 저장하는. 자, 물체의 사진을 찍어 이미지 센서에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죠. 카메라는. 그쵸?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 물체가 광원에 의해서 반사되는 색깔과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물체를 인식하는 건 이때 빛이겠네요. 그쵸? 그럼 시각입니다. 시각에서 온 시그널을, 신호를 이미지 센서에서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그죠? 이미지 신호로 처리 장치 그랬는데 디지털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 시켜서 그걸 화면으로 내보내고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체에서 나온 빛은 아날로그 신호이다. 그렇죠. 물체에서 나왔을 때는 렌즈에서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변한다. 렌즈가 아니라 이미지 센서에서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미지 센서. 니은이 틀린 설명. 디귿은 메모리 카드에는 디지털 정보로 저장된다. 그렇죠. 이미지 센서 이 이후부터는 디지털로 저장되게 되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 10번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했을 때 장점. 자,
아날로그 신호는 일단은 잡음에 좀 민감한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신호로 변환했었을 때 반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정보 손실이 거의 없으며, 그리고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전환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완벽하게는 재생이 안 되고 재생 가능은 해요. 재생 가능하지만 우리가 정수화 시켰기 때문에 그때 소수 부분이나 분수 부분에 떨어져 나갔던 그런 디테일들은 아무래도 다시 복구가 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재생할 수는 있으나 완벽하게라는 말은 안 쓰는 게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은 대기환경 정보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자, 대기환경 정보, 최근에도 미세먼지가 좀 있는 날이 있었었는데, 자, 대기환경 정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각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센서로 측정을 합니다. 센서로 측정을 하고 그 센서로 측정한 정보를 국가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미세먼지 농도 측정 값을 모두 수집을 해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다 수집을 하면 되겠죠. 제주도. 그리고 나서 대기환경 정보를 미세먼지 농도 측정 값을 분석하고 가공해서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어디는 얼만큼 있었고 어디는 얼만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가 얼만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나, 다, 라, 가가 되겠습니다. 자, 위와 같이 디지털 기술이 정보통신에 활용돼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 디지털을 활용하는 건 우리가 집 안에 앉아서 이렇게 화면을 멀쩡히 보면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모두 디지털이 되겠죠. 그쵸? 너무 상용화되어 있는 온라인 쇼핑과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배달을 시키는 것 자체를 요새 앱으로 하잖아요. 앱으로 하는 배달은 역시 마찬가지로 디지털이겠죠. 그쵸? 자, 12번에 다음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모습에 대한 설명이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죠. 전 세계 사람들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디지털이죠. 내가 여기 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장소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전 세계 사람들과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동영상도 공유할 수 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스페인에서 하고 있는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다. 잉글랜드에서 하고 있는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다. 모두 디지털이 가능하게 만든 거죠. 자, 기억에 보면 기억에서 촬영한 사진은 아날로그 신호로 저장될 때는 디지털로 저장이 되죠. 니은이 가능한 까닭은 디지털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과 가능한 까닭은. 그 다음에 디귿을 볼 수 있는 까닭은 디지털 정보 처리 기술이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디귿도 맞죠. 정답은 4번. 1등급 도전 문제 1번에 가와 나는 디지털 온도계와 아날로그 온도계의 온도가 변하는 모습. 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탄올 온도계예요. 이게 이제 아날로그 온도계인데, 에탄올에 빨간 색소가 들어간 온도계가 있고 아날로그 온도계에는 수은이 들어간 은색의 중간 부분이 있는 온도계 두 가지는 액체 열팽창 현상을 이용해서 모세관 현상이죠. 모세관은 가늘기 때문에 팽창이 있었을 때 눈금이 빨리빨리 올라가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온도를 넣었을 때 열팽창 되면서 눈금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디테일이 있죠. 눈금이 더 세밀할수록 세밀한 부분을 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디지털 온도계는 요즘에 많이 쓰고 있지만 뭐 이마에 재는 적외선 체온계라든가 아니면 귀에 귀 체온계 이런 것들은 일단 디테일은 조금 떨어지죠. 세밀한 온도 변화는 나타낼 수 없고, 그리고 누가 측정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 또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가와 나는 각각 아날로그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2번은 두 온도계의 온도 변화를 통해서 디지털 온도계의 장점은 디지털은 일단 누구나 측정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세밀한 온도 변화는 나타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세밀한 온도 변화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 같은 걸 사용할 때 아직도 그래서 아날로그 온도계를 많이 쓰죠. 열에 대한 뭐 열 용량을 체크한다던가 아니면 열 평형됐을 때 잃어버린 열과 그리고 얻은 열,
온도를 체크할 때 항상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온도계를 많이 사용해요. 과학 실험에서도. 자, 이번에 다음은 신호와 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열화상 카메라죠. 열화상 카메라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체크하는 겁니다. 적외선은 뭐 아까 X선도 나왔지만 X선, 적외선, 자외선 모두 빛이죠. 빛. 그러면 센서 자체가 무슨 센서? 소리 센서도 아니고 광 센서겠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는 광 센서가 들어있다. 기억 맞는 설명이고, 인체에서 나온 적외선은 인체에서 나왔었을 때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죠. 그거를 변화를 시켰을 때 디지털이고요. 그래서 니은은 틀리고, 열화상 카메라의 촬영 화면은 디지털 신호로 저장되죠. 그래서 코로나 때는 온도가 곧바로 체크가 되기도 했었죠. 그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